예, 제가 계속 우리 지난 시즌 또 지난 한 1년간 우리 취업 현장에서 네. 우리 취준생분들이 실제로 많이 질문하는 그런 유형들을 가지고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취준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의외로 많이 질문하는 유형 중에 답변의 길이가 얼마나 길어야 되냐, 아니면 얼마나 좀 짧게 해도 되냐, 예. 아니면 나 하고 싶은 말 다 하려고 하니까 좀 답변이 길어지는데 괜찮냐라고 하는 이 답변의 길이의 적정성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또 끝장을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네. 면접에서 답변의 길이를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이냐 정말 어렵습니다. 이걸 맞아요. 길게 얘기하자니 또 뭔가 집중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짧게 얘기하자니 또 그 어떤 미천 드러나는 것 같고 고민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주로 면접 초보자 뭐 요즘 게 뭐 좀 부족한 좀 이렇게 초보자들한테 리니를 붙이잖아요. 네. 면리니 이런 말도 있네요. 발음이 면리니 친구들이 많이 질문을 면리니. 실제로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갖고 오셨겠죠. 면리니가 이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의 리니를 면접 붙인 어린이. 표현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취린이처럼 맞아요. 일단은 우리 취린이 같은 이렇게 초보 네. 그러니까 처음 이제 지원하는 이런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주위 친구들한테 주로 이렇게 평가를 들어보면 예. 너는 좀 답변이 말이 좀 긴 것 같다. 너는 좀 말이 긴 스타일이다. 아니면 너는 말이 좀 짧은 스타일이다. 네. 이렇게 평가를 듣는 이런 우리 취준생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이제 주위에서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예. 과연 내가 적절한가? 내가 또 긴 건 아닌가? 짧은 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좀 가지면서 이런 네. 질문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면접에서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적절한 답변의 길이는 아무래도 이 주어진 면접 시간에 적절하게 잘 자신의 생각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면접 시간과도 굉장히 관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조별로 면접 시간을 배정할 텐데 궁금했거든요. 면접 예. 시간은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 그렇죠. 이 답변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원천적으로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면 예. 이 조별로 면접관들이 이 인사 담당자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면접관 조별로 이렇게 딱 짜놓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예. 이 시간별 조 배정이 있는데 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이게 어떻게 그 시간을 정하냐면 네. 보통 이제 한 6명이 다대 다 집단 면접을 본다 그러면 6명으로 한번 해보죠. 근데 1인당 한 5분씩 배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6명을 면접 보면 30분이 배정이 될 겁니다. 네. 예. 1인당 만약에 10분을 배정하겠다라고 하면 1시간 배정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명당 보통 질문을 어느 정도 질문과 답변을 어느 정도 주고받는 게 적절하냐라고 하는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배정이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1분 자기소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1분 자기소개를 빼면 보통 이제 한 뭐 5분을 배정했다 그러면 1분 자기소개 빼고 4분이 배정이 되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는 보통 이 면접 질문과 답변이 한 텀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한 1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1분 정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면접 질문은 좀 가능하면 짧게 해야 되고요. 예. 면접 답변을 길게 들어야 됩니다. 나름대로 그 안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같은 1분이라도 한 20초 정도는 질문을 하고 10초에서 20초 정도는 질문하고 한 30초에서 40초 정도는 답변을 듣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면접 답변 한 텀을 질문과 답변 한 텀을 이렇게 1분으로 잡고 구상을 하다 보니까 예. 한 5분 정도 배정을 하면 질문이 4개가 왔다 갔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예. 그 한 지원자한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질문 한 4개 정도를 주고 받아야 되는 요 어떤 표준 어떤 사이클을 딱 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답변의 길이가 길거나 짧아버리면 그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 면접 조별로 이제 면접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애로사항을 느낄 수 있는 예. 뭐 예를 들어서 질문하고 싶은데 못 할 수도 있고 예. 안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네. 예. 면접관을 먼저 이해하고 면접 시스템을 먼저 이해하고 답변의 길이를 준비하는 게 그게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좀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죠.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그 면접관 입장에서는 A란 지원자에게 어떤 그 질문할 것들을 미리 정해놓거나 좀 체크해 놓는 경우가 분명히 시험장에선 있을 텐데요. 네. 답변의 길이가 좀 너무 길거나 하면 좀 뭐 난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좀 뭐 그런 면이죠. 그런 편이죠.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실전에서도 충분히 그런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고 예.
면접관들은 보통 이제 그 전날 또는 전전날 우리 취준생들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 그 자료들을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미리 이제 체크도 해보고 자기소개서를 읽으면서 아, 이 질문을 해야지, 이 질문을 해야지 하고 체크를 해놓는데 네. 그 사이에서 내가 만약에 면접관이 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또 면접관도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내가 면접 질문을 다 할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안 되고 아, 나는 이 지원자에게 이렇게 1, 2, 3, 4번 이렇게 4가지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딱 해놓았는데 마침 그 A라는 그 취준생이 그 지원자가 어떤 특정한 답변에 대해서 답변을 길게 해버리면 네.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궁금한 문제는 아니었는데 내가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길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궁금한 질문이 아니었는데 답변이 길게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생겨버리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질문을 못 하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다음 질문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답변을 끊어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실전에서는 답변이 이렇게 좀 길다 싶으면 면접관이 이렇게 답변을 끊는 이런 사태도 자주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종종 꽤나 종종 일어나는 편이죠. 그러니까요. 면접할 그러니까요. 때도 어려운데 갑자기 면접관이 답변을 끊어버리면 굉장히 또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면접 답변의 길이가 중요할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어느 정도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좀 이따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정답은 일단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우리 일반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뭐 친구들끼리건 뭐 부모님하고 뭐 대화든 뭐 누구하고 대화든 어떤 대화든 간에 답변이 길을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면접에서는 크게 한 뭐 2-3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한 30초, 40초 정도 이렇게 면접관들이 우리 지원자들한테 답변 시간을 배정을 하긴 하는데 네. 그 사이에서도 지원자 입장, 그러니까 면접을 받는 우리 지원자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좀 길게 답변해야 될 건지, 이건 내가 좀 짧게 답변을 해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한 이제 아까 우리 취린이, 면린이처럼 이렇게 면접을 처음 보는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그 판단, 상황 판단을 그 순식간에 그 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질문을 받다 보면.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사이에서 면접관하고 이제 코드가 잘 안 맞아지면 면접관하고 또 면접관이 뭐 불필요하게 왜 저렇게 답변을 길게 하지 하고 감점이 될 수도 있고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그게 좀 상황 판단을 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좀 힘듦을 겪을 수 있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경험 부족이나 준비 부족이나 뭐 이런 코칭 부족이나 이런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겠죠. 그런 문제는 제가 오늘 정리해주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러니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 끝장을 내보자 그랬는데 오늘 제가 정리해주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딱 스타일에 맞게 그렇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그 상황에 맞춰서 또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면접관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경험치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길어도 되는 질문이 있는 것이고 또 짧아야 될 질문이 있는 건데 네. 사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면린이 입장에서는 뭐 어떤 걸 또 길게 해야 되고 어떤 걸 짧게 해야 되는지 또 이게 구분이 안 돼서 케바케라 네. 얘기하면은 또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유형별로 이런 거는 좀 길게 하면 좋겠고 이런 걸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네. 유형별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먼저 일반적인 질문 유형을 한번 봐야 될 텐데요. 네. 네네. 그 면접관들에게는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험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경험치라는 거 면접관들이 면접을 많이 보다 보면 이런 유형의 질문들은 딱 요 정도 답변을 듣는 게 충분하다, 딱 맞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귀에 딱 익어버리는, 익혀지는 네. 그 귀에 딱 익혀지는 그 답변의 길이라고 하는 게 경험치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질문들을 먼저 한번 볼 텐데요. 네. 일반적인 유형의 질문, 금융권 쪽으로 일단 한번 봐보죠. 다른 기업도 다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일단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원자는 왜 은행원이 되려고 하냐, 또 뭐 이 땡땡 은행에는 왜 지원했냐, 뭐 예. 지원 동기 질문이죠. 이런 지원 동기 질문. 그다음에 입행 후에 또 입사 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네. 뭐 너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라. 한 가지씩. 그다음에 취업을 위해 뭐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 유형들은 여기 면접에서 일반적인 거예요? 포멀한 거? 예, 자주 나오는 유형들이죠. 일반적으로 나오는 요런 유형의 질문들, 요런 유형에 나오는 질문들을 지원자한테 제가 답변을 시켜놓고 그 답변을 그대로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를
스크립트 타이핑을 한번 쳐봤습니다. 네. 타이핑을 쳐보니까 이 정도가 딱 듣기 괜찮네라고 하는 길이를 타이핑을 딱 쳐보니까 이게 타이핑을 친 길이가 한 3줄에서 4줄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워드 A4지에서요. A4 용지에서 한 워드나 줄이 보통 한 40자 되지 않나요? 40자 정도. 예, 40자 가까이 자 되죠. 네. 예. 글자 수로 보면 뭐 한 200자 내가 되겠죠. 그렇죠. 160자 예, 정도. 예. 150에서 200자 내외. 네. 그다음에 이제 줄로 보면 그냥 주어진 딱 폰트 크기 사이즈로 해가지고 네. 주어진 사이즈에서 이제 그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을 쳐보니까 네. 한 3줄에서 4줄 정도 몇 줄 나오니까 정도? 요 정도 분량을 딱 면접관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요 정도는 딱 적절하다라고 하는 그 느낌, 어떤 네. 경험치적인 느낌. 그게 딱 3줄에서 4줄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면 일단 적절할 것 같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질문들 유형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우리 은행원이 되려고 하냐? 왜 네. 이 기업에 지원했냐? 너 여기 입사해서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냐? 너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 가지씩 이야기해보라. 라고 하는 성격의 장단점이라고 하더라도 뭐 장점도 한 가지 이야기되고 단점도 한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을 쳐보니까 한 4줄, 맥시멈 4줄 정도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질문들을 제가 일단 첫 번째로 네. 일반적인 유형, 그러니까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일반적인 유형의 질문이라고 하고 그 정도 사이즈, 답변의 사이즈는 한 3줄에서 4줄. 이게 적절하다라고 네. 일단 진짜 이렇게 좀 어딜 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아니 분량을 직접 녹음하셔가지고 스크립트 쳐서 요 정도 분량이라고 분석해주는 이렇게 답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투데이 일단, 잡스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저 감동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3-4줄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시를 앞에 일반적인 예시를 좀 들어주셨는데 또 이 성격의 장단점 같은 거 그때 얘기하고 우리 있잖아요. 했던 장단점. 장점, 네. 단점, 사례를 좀 덧붙이다 보면은 예. 3-4줄 그냥 훌쩍 아, 넘더라고요. 운 띄우다 보면은 섣불 넘어갑니다.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격의 장단점, 이게 가장 지금 제가 우리 취준생들을 만나봤을 때 네. 가장 잘못된 유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성격의 장단점이었습니다. 성격의 장단점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학생들한테 제가 면접을 이제 연습을 시키면서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해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이제 그 답변을 하거든요. 취준생들이 답변을 하는데 실제 면접, 모의 면접에서요. 네.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을 딱 들어보고 제가 바로 질문을 합니다. 너 또 유튜브 봤지? 라고 이렇게 바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예. 유튜브 보고 준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지 말라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또 다시 하죠. 이 성격의 장단점 왜 이렇게 학생들이 되게 길게 답변을 하더란 말이죠. 네. 그거는 뭐냐면 면접관들이 그걸 다 듣고자 함이 아니고 네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그냥 한 가지씩 그냥 예를 들어보면 뭐 네가 이제 당신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네. 나의 권리인데 네. 나의 권리인데 당신이 그러니까 지원자가 면접관의 권리까지 다 빼앗아 가지고 그냥 길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 면접관 입장에서는 굳이 궁금하지도 않은데 그 사례까지 이야기를 굳이. 왜 하냐라고 네. 하는 이런 느낌을 또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답변을 준비하는 게 가장 잘못된 유형 중에 하나가 예. 장점을 땡땡땡 장점은 만약에 책임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장점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동아리 할 때 뭐 총무 역할을 하고 이거 사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MC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운만 띄우면 4줄이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대로 타이핑을 쳐보면 10줄이 나옵니다. 네. 10줄이 나오는 이런 분량이 나오던데 그래서 제가 바로 즉석에서 그 사례까지 넣지 말라. 사례까지 넣지 말고 장점은 이렇다. 또 뭐 여차저차 짧게 설명하고 반면에 단점은 이렇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라. 네. 만약에 면접관이 더 이상 사례가 궁금하면 질문을 할 것이다.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라라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답변 가장 잘못된 유형이 이제 성격의 장단점이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1부 때 얘기했을 때 태성 쌤께서 이제 SK 하이닉스 얘기할 때 그 정말 뭐 길었던 질문들 보면서 네, 예. 다 경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사실 이 친구들이 유튜브 그 전에 유튜브 보지 마시고 또 투데이 잡스 보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유튜브 내에서 투잡스를 보시면 된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막간 홍보해드리고요. 네. 지원자들이 그 답변에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장점에다가 그 뜬구름 잡게 얘기하지 말고 사례 넣어라. 분명히 구체성이 있는 걸 좋아한다고 뭐 유튜버 이제 전문가께서 얘기를 하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게 괜히 있는 말은 아닐 테니까 네.
뭐 고민해서 넣었을 텐데 쌤 보실 때도 그렇게 사례를 좀 넣어서 얘기하는 것도 왜 그런 건지 이유는 저희가 짚어보긴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우리 SK 하이닉스는 아까 뭐 일부 제가 잠깐 듣기로는 자기소개서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또 다릅니다. 어. 또 달라서 자기소개서는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분량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만약에 자기소개서 분량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지만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분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분량을 채우려고 그러면 경험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근데 면접은 분량이 정해져 있지가 않죠. 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경험치적인 요인으로 한 20초 내지 20초 정도 질문, 30초에서 40초 정도 답변. 네. 요 정도가 적절한 길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경험은 가급적 넣지 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왜 그럼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니까 첫째 설득력을 좀 갖추려고 하면 네가 경험을 넣고 설명을 해야 설득력이 좀 더 믿는다? 있어 보인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네. 네. 그다음 어차피 이 두 번째 또 유튜브나 우리 그 시중에서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는 게 어차피 면접관이 그 너의 장점이나 거기에 그 장점을 이야기하면 장점 사례를 물어볼 거다.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고 미리 그냥 네가 답변을 해버려라. 면접관이 궁금해할 내용을 네가 미리 답변을 해서 하면 미리 답변을 해놓으면 면접관 입장에서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메시지가 학생들한테 작용을 해서 답변이 좀 네. 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당연히 잘못된 게 제 면접관하고 지원자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건데요. 대화를 나누는 건데 상대방이 질문할 거를 이렇게 미리 예측을 다 해가지고 답변을 쫙 다 해버리고 이제 더 이상 질문할 거 없죠? 네. 저 이제 마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이거는 대화가 아니죠. 네. 대화가 아니고 통보지 뭐 통보. 예. 네. 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남녀 친구들 사이에 금지, 뭐 아니면 연인 사이에 네. 이렇게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나 오늘 뭐 예를 들어 오늘 충치 때문에 치과에 갔다 왔어. 그러면은 치과에 갔다 왔는데 오른쪽 아랫니고 뭐 치과에서 비용은 얼마 나왔고 뭐 다음에 언제 가야 되고 이걸 한 번에 쫙 이야기를 다 하고 더 이상 궁금한 거 없지? 하고 집에 가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건 대화가 아니죠. 네. 아주. 그건 대화가 아닌데 대화라는 건 상대방과 이렇게 내가 주고받고 하면서 거기에서 정이 싹 돼야 되고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야 됩니다. 네. 면접관하고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데 궁금하면 더 이상 더 질문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이 과정이 있어야 이게 면접인데 네. 이거를 미리 이야기를 다 해버린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면접관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면접에 대한 상식도 잘못돼 있고 네. 그래서 해야 될 말만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하지 않는 그 답변의 길이를 오늘 중요할 이제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군요. 네, 면접도 소통이니까요. 주거니 받거니 네, 그러니까요. 해야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예. 면접 시간은 정해져 있긴 하지만 면접관의 의중을 미리 파악을 해서 먼저 넘겨지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좀 길어도 되는 답변 유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아까 봤던 게 일반적인 질문 유형. 그러니까 예. 면접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빈출 질문들이죠. 빈출 질문이고 일반적인 유형이 우리가 답변을 그대로 스크립트를 쳤을 때 한 맥시멈 4줄 정도 네. 이렇게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두 번째가 이제 답변이 좀 길어도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조금 더 길어도 되는. 그거는 네. 뭐냐면 경험이나 사례를 질문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성격의 장단점 같은 경우에 뭐 단점이 예를 들어서 성격이 좀 급한 편입니다라고 이렇게 단점을 이야기를 했다고 쳐보죠. 그러면은 성격이 급하다고 했던 거를 그 성격이 급했던 사례가 최근에 나타났던 경험이나 사례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있었을 때 이때는 그때 이제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는 제가 뭐 동아리 뭐 총무할 때 이런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성격이 급하게 처리했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네. 이런 경험 사례를 질문하는 유형 이런 유형은 답변이 좀 길어도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뭐 우리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요. 장점이 책임감이라고 했는데 최근 장점이 발휘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라. 예. 그다음 또 단점이 성격이 급한 점이라고 했는데 단점이 나왔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라. 네. 뭐 팀워크를 발휘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팀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을 극복했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라. 라고 하는 이런 유형의 경험이나 사례를 경험 많네요. 그렇죠. 경험. 이런 것 충분히 이제 질문에서 면접 질문에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역시 그 경험을 이제 조금 이제 압축시키면서 요약시키면서 제가 타이핑을 직접 한번 쳐봤습니다. 예. 딱 적절한 사이즈로 또 예. 딱 치셨네요. 쳐보니까 쳐봤죠. 네. 쳐보니까 딱 그 타이핑 줄로 몇 줄이에요? A4 용지 줄로 한 7줄. 일곱 줄. 예. 그러니까 아까 4줄 300자 정도. 정도. 300자 좀 안 되네요. 예, 그죠? 300자. 그렇죠. 예, 예, 예. 250자 300자 정도. 예, 그렇죠. 이렇게. 아까 우리 일반적인 질문의 유형 대비 약 맥시멈 2배, 네. 2배 넘지 않도록 그 정도 나오는 사이즈가 가장 그 면접관 입장에서는 듣기 편했던 그 정도 사이즈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테스트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네. 정리하자면 아까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그냥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에 충실해서 네. 경험이나 사례까지 듣지 말고 나 어떻다라고 얘기만 하고 가장 이번에는 정작 명접관이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 경험 뭐 네. 그럼 너 그렇다고 했는데 말해봐라. 뭐 구체적 사례가 어떤 건데? 라고 물었을 때는 답변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보다는 좀 2배 정도 예. 한 6줄 여섯 정도 줄, 일곱 분량으로 줄. 얘기하자면 예, 예.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빙고. 예, 지금까지 우리가 한 2가지 유형을 봤죠. 예. 일반적인 유형과 경험 사례를 질문하는 유형. 이렇게 우리 취준생들, 특히 취린이 분들 내 답변의 길이를 어느 정도로 정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 답변을 그대로 이제 스크립트를 한번 옮겨봤을 때 예. 한 4줄, 7줄 요 숫자를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간단한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뭐 여기 학교는 어디 나왔나, 뭐 경력은 얼마나 되냐 이런 거 했을 때 그냥 어디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단답형으로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네. 요것도 또 저한테 제가 이제 우리 면접 수업을 하다 보면 네. 제가 우리 취준생분들에게 많이 그 코칭을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아주 좋은 질문이고 우리 그 취준생들이 실제로 그렇게 잘못된 유형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한번 그걸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는 졸업했습니까? 네. 자,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물어보면? 2022년 상반기지 않습니까? 네. 학교는 졸업했습니까? 그러면 답변 유형이 지금 화면에 나오죠. 네.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저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몇 번을 답할 겁니까? 면접관에게요. 첫 번째, 예. 예. 두 번째, 예, 졸업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예, 학교는 2021년 2월에 졸업했습니다. 네, 저는 섞어서 올 2월에 졸업했습니다. 이 3번, 정도, 네. 그 정도로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올해 2월에 올해 2월에 그렇게 졸업했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상대적으로 그 1번과 2번 유형, 그러니까 예, 이렇게 네. 답변하는 유형과 네. 예, 졸업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유형이 상대적으로 되게 많았었습니다. 오. 예, 우리 취준생 분들 중에. 이렇게 그래서 해야 제가 되겠구나. 가장 그 중에 정답은 3번이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아무리 간단한 질문을 면접관이 여러분들에게 하더라도 최소한 10글자는 넘겨라. 해야 된다. 예, 10글자는 넘겨서 답변을 해야 여러분들의 성의가 있어 디테일에.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학교는 2021년 2월에 졸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이게 가장 무난하다는 거죠. 그렇죠. 아, 저, 상대방 볼 때도 그게 좀 더 성의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같은 말을 해도. 저 여기 시험 봤을 때도 단답 유형을 물어보셨거든요. 경력 관련해서. 길게 했군요. 생각해보니까 최대한 길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네 이렇게 하면 너무 맞아요. 성의 없어 보이는 졸업했습니까?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 예. 네. 이거 너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막아뜨고 굉장히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셨지만 단답형의 답도 한 10자 이상은 꼭 해줘라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끝났는데 예. 원타치 한 20초만 예. 해주시죠. 예, 나눠주시죠. 오늘 3가지 유형 네. 맞죠? 그 가장 짧게 하더라도 10글자 이상을 하라. 그다음 일반적인 유형은 한 4줄 정도 넘지 않도록 답변을 만들어 보라. 그다음에 경험을 묶어들랑 한 7줄 넘지 않도록 답변을 만들어 보라. 네. 자,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네. 요 3가지 유형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키면 네. 좋을 것 같고 면접관이 묻지 않는 질문에 답변하는 건 그거 무조건 말하지 마. 불필요한 질문입니다. 네. 묻는 말에 정확한 답변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